자, 오늘 이곳이 어딘지 또 오늘의 콘텐츠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한 단어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포조어. 삼포조어. 네.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 음악분수대? 음악분수대. 네. 저는 경천함이 조천석. 조천석이요? 그렇죠. 이쯤 되면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힌트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제주의 추억이 흐르는 산지천입니다. 자, 오늘 콘텐츠가 산지천인데 저는 산지천 하면 사실 고향이 서귀포라 보니까 좀 많이는 못 왔어요. 근데 기억을 떠올리자면 초등학교 때 이게 지하 중앙 상가 거기를 가서 러브리 햄버거를 삽니다. 그리고 시네하우스가 있었잖아요. 극장에 가서 뭐 나홀로 집에도 왔고 우렘에도 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또 그 밑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이곳이 어떻게 보면 제주 사람들에게는 추억 1번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내일 모레 봄이 가까우는데 지금도 산천에 가보면 숭어 치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물이 내려가면 학교 다녀와서 세수대야로 그 숭어 치어를 잡는데 혼자서 잡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잡으면서 내기를 합니다. 오늘 많이 잡은 사람에게 적게 잡은 사람 다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봄에는 그 숭어 치어를 잡고 또 여름에는 그때는 제주 전체가 청정 지역이니까 아주 맑은 물이 있어서 바로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앞에서 수영을 하고 그런 추억입니다. 네, 저는 1967년부터 6년간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고 또 이 근방에서 자취 하숙을 해서 실제로 저도 그런 추억이 있고 또 전해 들은 바로는 이 산지천에 뱀장어라든가 이 숭어도 뛰어놀고 그래서 60년, 70년대 상당히 많은 그 물고기들이 사람들과 같이 수영도 하고 그래서 제가 60년대 이제 중학생 때 저쪽 그 남수각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그 어린아이들이 여름 되면은 몇 가물고 그 제주말로 삿가다질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 수영하는 것도 지켜봤고 저는 실제로 거기 그 남수각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답니다. 아니 중학교 때부터 자취하셨어요? 중학교 때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으니까. 거의 뭐 이사장님에게는 이곳이 잊을 수가 없는 곳이네요. 그렇죠. 네. 전 사실 이 두 분께서 굉장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기 산지천 갤러리가 작년 개관 5주년이었는데요. 그 5주년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산지천 일대 이야기들을 좀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때 고성칠 해설사님께서도 이제 참여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저희 산지가 오랜 시간 동안 흐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의 추억이 흐르는 곳이라는 걸 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제 유유히 흐르는 산지천을 좀 따라가 볼까 하는데 그럼 예전부터 사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 물을 마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이 산지천 발원지 한라산 쪽으로 가면 산천당 위쪽에 삼이악을 통해서 그 물이 발원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오영고등학교 옆에 가락천 또 내려오면 산지물 그러니까 그 산지물에 속된 데가 삼천소당이 있었어요. 삼천소당이 있었는데 왜 삼천소당이냐? 물이 세 군데서 나오니까 샘선자 삼천소당입니다. 그 소당이 쭉 있어서 1958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소당이 존재해 있었는데 노타리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소당이 자연적 회출이 돼버리고 쭉 내려오면 또 이제 산지물 또 여기 오면 바로 이 앞에 노린물, 금산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명칭이 산지천 그리고 산지물 그렇게 물이 형성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다수 물을 이렇게 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수돗물 그 자체 그냥 물을 먹었으니까 선배님께서 얘기했는데 산천서당은 그 세미, 급고천, 감액천, 산지천 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이 삼천서당 1958년에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중요한 어떤 문화재감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 도시 확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삼천서당 바로 앞에 지금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경천암 조천석입니다. 경천암 조천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노봉 김정 목사란 분이 1735년에 이제 제주에 와서 36년에 지은 게 삼천서당인데 그때는 귤림 서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갈 만한 학교가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봉 김정 목사가 와가지고 삼천서당을 지었는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 했는데 천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이 많이 쏟아져서 아주 그리고 명당짜리입니다. 여기 역사에 보면은 발관대 해산대라는 제주 최고의 경관이 있는데 귤림 추색과 산포 주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주도 전체 10개 경치 중에 두 개가 두 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옛날에 대단한 경치들이 있었는데 그 좋은 경치에다가 노봉 김정 선생이 학생들을 위해서 즉 제주 젊은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비가 오면은 산지천이 그냥 와장창 내가 터지는 거. 제주에서 내 터진다는 말 들어봤죠? 네. 내 터진다. 그러면 여기 산지 이 바닥이 완전히 그냥 물바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면 심지어는 숙종 기록에 의하면은 수종실록에 의하면은 400마리의 소마리 마소가 죽었다. 사람도 죽었고 그래서 노봉 김정이 이 정령들한테 물의 정령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 기우제 재단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바로 조천석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그렇게 주셨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산지포를 주셨잖아요. 예. 그럼 왜 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매개 선생이 우리가 잘 아는 영주십경, 영주십경 중에 하나가 산포조죠. 옛적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구, 항구, 부두입니다. 첫째 제일 잘 때는 옛날 포구가 됐을 때는 여기까지 많은 어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아름다운 풍치를 보면서 고기를 낳기 때문에 산포조라고 갖다 붙인 거죠. 그 낚시하는 모습들. 그러면 아까 음악 분수대를 힌트를 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음악 분수대가 설치가 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찾게끔 하는 그러한 컨텐츠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맑은 물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전부터 이곳에 어떻게 마을이 형성이 됐었네요? 대촌처럼? 그렇죠. 예. 이 대촌이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주도 내 하천이 대부분 그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인데요. 그렇죠. 산지천의 하류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서 계속 물이 쏟아 나오는 용천수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이제 큰 마을이 형성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대촌 같은 경우에는 제주성 안에 있어서 성안, 저희 성대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성안 갔다 오겠다 이런 말씀이 거기서 좀 유래가 된 거고요. 사실 좀 이 산지천이 원래 제주성 안에 있었던 건 아닌데요. 성 안으로 좀 들어오게 된 이야기도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1555년 명종 10년 때 그 외란이 발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외적이 저희 제주에 상륙을 해서 상륙하자마자 이 제주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수문 목사가 이제 소수정예 군사들을 선발을 해서 기습 공격을 좀 감행을 해서 이후에 좀 다행히도 그 외적은 물리쳤는데 그때 이제 이 산지천이 그 성 밖에 있다 보니 그런 취약점이 좀 드러났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곽클 목사가 다시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 제주성을 확장 공사를 하고 성곽을 다시 쌓으면서 그때 이제 그 계기로 이 산지천이 성 안으로 흐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제주성. 1555년에 울묘예변이 일어났는데 울묘예변 때 전에는 산지천이 자연 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골이란 말도 나오는데 자연 해자가 되고 그래서 산지천 뒤로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성 이름이 바로 동성입니다. 바로 동성이에요. 지금 그 동성이 남아있고 동성 남아있는 데가 바로 지금 기상청이 남아있습니다. 기상청이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공신정이 바로 기상청이 공신정이 얼마나 이쁜지 일본 애들이 이쁜 곳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신정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신사를 지었던 겁니다. 제주의 각 면마다 신사 하나씩 구자를 2개를 지었는데 어디에다가 신사를 지은지 압니까? 가장 멋진 곳에다가 지은 거예요. 가장 멋졌기 때문에 기상청 또 높은 건데 그 공신정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신사를 지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 기상청에 공신정을 복원해야 그게 바로 이 곳에 명물이 또 하나 탄생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제주 축구소. 제주 축구소는 1923년에 개청을 했죠. 개청을 해서 우리 제주도민에게 안전한 농사와 안전한 조업을 하기 위해서 기상청이 생겼는데 그 기상청을 밑으로 보면 지금 큰 담이 있어요. 그게 원래 제주 동성 담이 기초입니다. 그 담을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가면은 지금도 그 길을 잘 몰라요. 동성에 있는데 이 탐나의 길 조그마한 산입니다. 거기는 이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아는 스님도 한번 돌아오면 아, 여기가 동쪽으로 나가는 제주 동성의 옛길이구나 한 게 지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재미있긴 한데 전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이 사장님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니셨잖아요. 예. 자취도 하셨고 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 막 예. 뭐 소개팅도 하고 이성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 어디서 만나고 했을까? 그렇죠. 예. 그때 소개팅은 저는 얼굴 여학생만 지나가면은 얼굴이 붉혀지니까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 때는 짝사랑했던 걸로 이렇게 했지만은 여긴 대신 패싸움도 있고 1대1 싸움도 합니다. 다른 주제로 갑자기 바로 그 홍수 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지금 산지천이 원령이 바꿔진 겁니다. 산지천이 원래의 원령은 1927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큰 홍수가 나서 터졌죠. 지금 김만덕 기념관 일대가 하루 저녁에 다 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면이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항구를 만들면서 저기 남수각서부터 이까지 일자로 이제 산지천을 만들어 온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산지천에서 다리가 몇 개 없었어요. 다리가 산지천 여기 북신교 있고 동문교 있어서 그쪽에는 물이 들면은 고령밭 가락천까지 소형 작은 배가 올라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후에 홍수가 나서 지형이 바꿔지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큰 산지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사진이 1935년도경의 사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물이 보입니다. 이게 1927년에 지어진 제주 최초의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바로 앞쪽에 뒤쪽에 보이는 초가집이 김만덕 원 객주터입니다. 객주집인데 이 집이 실제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김만덕 기념관 그 뒤에 있는 금산공원 그쪽을 얘기하고 다음에 그 금산공원 지금은 이렇게 길이 나버렸지만 이만큼 길이 나버렸지만 옛날에는 이 절벽이었어요. 그쪽 경치가 아주 좋았는데 그거를 해산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제 달관대라고 그러는데 제주의 최고의 경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이었다. 그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지금 여기 보이는 모 중국집이 바로 저 집하고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살 때는 학교 다녀오면은 바로 봄에는 숭어 새끼 잡고 또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물이 좋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가장
제주도에서 선호했던 지역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1927년 그 대홍수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만덕 그 객주집 앞에 있었던 것이 다시 또 이렇게 그 후에 산지천이 직선으로 이제 산지천이 흘러가게끔 이제 일제시대 때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너진 게 아주 중요한 기념비 될 만한 무너진 게 두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남수교, 북수교. 남수교, 북수 너무나 이뻤습니다, 다리가. 복원된다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일본 애들도 다리가 이뻐가지고 자기네 그 홍무지에까지 냈었던 그 다리가 있는데 바로 그게 남수교는 홍해교가 두 개입니다. 안경교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북수교 바로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바로 근데 있었는데 예, 북수문 거기에 또 홍해교 하나였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너무나 이쁩니다. 상당히 애석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사진으로 봐도 네. 집들이 좀 보이는데 이 건물도 좀 신기한 것 같고. 네, 그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1927년에 세워진 제주 최초의 화력발전소. 예. 그럼 여기에 주정공장도 있습니다. 주정공장은 요만큼여 보입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이 1937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1940년대 중공이 된 동양척식 주식회사 제주 주정공장. 이래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인들이 맹목적으로 여기다 공장을 지은 게 아니고 여기에서 생산된 알코올을 일본으로 가져갈 적에 어디가 적진가.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가 끼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고급 알코올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혼용해서 쓴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들만이 물을 지원지를 만듭니다. 정유지.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지장강물을 뽑아서 자기네 공장에 치수탑을 세우고 그 물로 고구마를 이용한 알코올을 정제해서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 산지포구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겠네요. 그렇죠. 뭐 거기서 물류 창고 역할도 했고. 기록에 의하면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주에서 조공을 백제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660년에 백제가 멸망해서 668년에 고구려 멸망하면은 통일신라에 조공을 바치러 가죠. 통일신라에 갔던 사람 중에 최초 기록에 의하면은 그게 고호고청 고내라는 삼형제가 갑니다. 바로 이 건들개, 바로 건입동 포구를 통해서 간 거죠. 여기가 또 이제 해상 관문의 역할까지 그렇죠. 했었는데. 네, 관문이었어요, 제주. 지금 이게 1930년대 사진인데 네. 저는 그 산지천의 모습을 찾아봤더니 집들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언제적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기 좋은 분들은 수상가옥이라고 자꾸 그때 붙였는데 동문 로타리가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1960년대 후반기에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돼서 동문 로타리 충원탑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면서 제주의 상권이 즉 동문 로타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문 로타리에 오면은 무수하는 게 없었죠. 그 당시는. 그 다음에 1980년대 되니까 그때는 이 지역이 국제항이 아닌 국제항구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 대만 선박들이 여름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일부러 피항을 와요. 제주 산지항에 피항을 와서 도심지를 활보하면서 자기네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가는데 동문 로타리에서 이제 주로 얇은 이불 이런 걸 사고 가죠. 그래서 동문 로타리에서 이불만 팔아서 큰 부자가 된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30년대 사진을 보면 되게 한적했던 그렇죠. 좀 마을 같은데 예. 그럼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여기가 굉장히 화려했네요. 예, 그렇죠. 예. 화려할 뿐만 아니라 저는 60년대 중학생 돼서 왔는데 너무 조명 이 시골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밤이 되면은 길을 잃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에
그 향찬란한 그 네온 사인 보면서 시골 꼬맹이가 꿈을 키워갔었던 그런 시절이 거의 뭐 있었죠. 제주의 명동. 예, 그렇죠. 네, 됐나. 그렇게 보면 되죠. 뭐, 텐데. 그 당시는 네. 칠성로 옛날에 칠성통 했지만 요즘은 칠성통이란 말 안 쓰죠. 칠성로 근방에 뭐 제주의 명동이라고 해서 뭐 중국집, 심지어는 학생 시절에는 시계 맡겨가지고 축구 내기해서 진TV 시계 맡겨가지고 짜장을 먹었었던 데가 이 동네이기도 합니다. 짜장면 나오니까 이 산지촌에 중국 피난선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3대 후손들이 시내에서 중국 음식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중국 산동성에서 국공내전에 의해서 피난을 오게 되니까 입에는 군산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공해상에서 이제 공격을 받아서 마스트가 부러지니까 배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제주 앞바다까지 와서 우리 산장에 정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산장이 선폭이 늘어나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산지천에 와서 오랫동안 가박하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로 제주 시내에 나가서 거의 다 중국집을 이루면서 제주의 중국집 원조라고 쓰는 사람들이 그 후손입니다. 그 중에 한 곳에서 시계를 맡기셔서 그러면 좋겠네요. 네, 저는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를 수집을 하면서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외여행이 좀 자유롭지 않던 시기다 그렇죠. 보니까 이곳이 최고의 신혼여행지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산지천이요? 네. 여기 바로 북신교 바로 앞에 이제 그 명순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60년대 후반에는 그 카로텔이라든가 관광호텔이 지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신혼여행 오신 분들이 주로 그 호텔에 머무는데 바로 신혼부라는 게 티가 나요. 저희는 이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를 갈 적에 그 앞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예. 가보면은 신혼부부라는 걸 표가 나는 게 딴 게 아니고 색동옷 월에 그 옷을 입어요. 그래서 또 택시를 기다리고 그래서 이 앞에 그 호텔이 있어서 그때 신혼부부가 주로 이 동네에서 많이 이제 숙박을 했죠. 저는 또 작년에 자료를 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수집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영춘빵집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춘. 그렇죠. 네, 바로 네. 이 음악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빵 거기 왜 유명해요? 드셔보셨는지 그러면. 빵 맛이 좋았고 다음에 바로 조금 피해 갔었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미팅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은 진짜 순수했어요. 그래서 미팅하면 고등학생, 대학생. 그러니까 노는 애들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영춘 파티 미팅했고. 아니 그래도 있긴 있었네요. 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고급 매가 즉 밀가루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영춘빵집을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거기도. 그 중국 사람이 빵 기술이 뛰어나고 지금처럼 먹을 게 풍족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생활할 때 너무 음식이 간식이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더 맛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보릿고개를 듭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지냈으니까 그때는 모든 게 다 맛있었고 모든 게 다 신기하고 특히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제주시 오면은 밤에는 길을 잃고 불야성을 이루니까 그 정도로 이 동네는 상권이 상당히 형성됐는데 그 예전에는 바로 이 젖줄과 같은 문명이 줄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제주의 문명의 원리를 찾을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귀는 언제 걷어낸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1966년부터 복귀가 시작이 돼서 후반기에 이제 복귀가 완료가 돼서 그러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우선 가장 교통이잖아요. 교통이 시내버스가 생기면서 로타리를 경유하게 되고 해병원 중심으로 산지천 쪽으로 복귀되는데 상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90년도 후반기까지 상가가 존재하다가
그 후에 우리 소위 환경이란 것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천이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다시 복개된 부분을 뜯어내서 오늘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이제 산지천이 되는데 산지천이 아름답게 깨끗한 건천이지만 만들어진 것은 행정의 노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저희들 그 지역 주민이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찬반이 논의가 많았어요. 왜? 상권이 가버리면 그만큼 상명이가 줄어드니까 어렵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옛날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니까 그러면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무부 보조금으로 해서 75억을 제주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산지천이 오늘처럼 아름다운 건천이지만 이렇게 재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개를 걷어내고 이곳에 약간 뭐 최근에 그 레트로 열풍, 복고 열풍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 공간들이 생겼다면서요? 네, 저희가 복개를 걷어내고 2002년에 복원이 완료가 돼서 지금의 이제 현재 모습이 됐는데요. 복개를 걷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인구가 좀 감소를 하고 또 상권이 축소가 되면서 지역 경제가 좀 침체되는 또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지천 일대를 좀 문화지구로 조성을 하자라는 방안이 좀 논의가 됐고요. 그 제주도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개발에 방점을 찍지 않고 도시 재생에 좀 방점을 찍어서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좀 이어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이 추진됐고요. 그래서 이곳 지금 산지천 갤러리도 그러한 이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좀 조성이 된 공간인데요. 이 산지천 갤러리도 원래는 목욕탕이었던 녹수장과 그다음에 여관이었던 금성장 두 곳을 이어서 이렇게 갤러리로 만든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갤러리는 예술가분들한테는 전시의 기회를 또 도민분들에게는 전시 관람 기회를 좀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좋은 말씀인데 개발이 아니라 네. 재탄생이에요, 재탄생. 저는 재탄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찍으면서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르네상스. 재탄생이라는 단어는 의식의 재탄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제주 문명의 원류인 이쪽에 개발 붐이 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재생할 수 있는 그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산지천 일대에 공공 예산이 투입이 돼서 문화 공간으로 재생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산지천 갤러리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변에 그런 공간을 좀 몇 곳 소개를 시켜드리면 갤러리 바로 옆에 고시주택이 있습니다. 두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고시주택은 제주식과 어떤 일본식의 근대가옥의 모습이 좀 같이 섞여서 유지가 잘 되고 있던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이제 철거 위기에 놓이자 지역 주민분들과 또 시민단체에서 보존 움직임이 좀 일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고시주택을 매입을 해서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지금은 사랑방의 역할과 책방 역할을 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북초등학교 안에도 이런 문화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김영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수 도서관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색다르실 텐데요. 북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인 김영수 동문이 많은 양의 책을 기증을 하면서 도서관이 이제 생겼었고요. 이 도서관에서도 그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 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김영수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라고 혹시 선생님들 들어보셨어요? 저쪽에 다리 밑에 네, 지점이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 제로 스테이션이라고요. 그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라는 요즘 한라산을 등반하는 좀 또 색다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주 바다 해발 0m에서 한라산 해발 1974m 백록당까지 오르는 그런 또 새로운 트레킹 방법인데요. 이 제로 스테이션은 이 제로 포인트 트레일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이 산지천에 다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주 사람들에게 제주 산지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산지천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그 얘기를 했을 적에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산지천은 우리의 노상박물관이다. 그리고 산지천은 제주 천년의 고도 중의 중심이다. 물론 여기 목관화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사람이 살았었던 삶의 흔적이 바로 여기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재생 차원에서 한다면 멀지 않아 이 근방은 제주의 노천박물관, 세계에서 천년고도의 노천박물관이 될 만한 그러한 곳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지천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이 모든 것은 제주를 통하려면 지금은 비행기지만은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죠, 배죠. 예. 산지 항구입니다. 네. 그래서 산지 항구를 거쳐야만이 물류라든가 또 공부하러 가시는 유학생들도 제주 부두에서 배를 타서 목포를 가든 부산을 가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대단한 그러한 우리가 그 의미가 큰 그러한 동네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콘텐츠한테는 갑자기 역사 스페셜이 돼버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두 분께서 지금 산지천 일대에 대한 그 오랜 역사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밤을 샐 정도로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산지천에 흐르고 있고 또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문화 공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쌓일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지천이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개 전, 그다음 복개가 되고 또 복개를 걷어내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어떤 이야기의 보고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산지천 갤러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좀 수집하는 역할들을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곳에 뭐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네. 있다는 걸 몸소 느끼시나요? 네, 몸소 느끼고요. 저희가 아까 작년에 수집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갤러리 이제 1층에 아카이브 존을 조성을 해서 산지천 일대 변해온 과정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이 이야기들을 저희 예술가분들이 또 이 영감을 받아서 또 저희 지금 3층, 4층에서는 기획전 산지천 복개를 걷어내고라는 전시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지천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저희 산지천 갤러리가 그 과정을 다 수집을 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복개가 돼서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올해로 2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의 산지천의 모습 어떠세요? 좀 만족하세요? 뭐 우리가 60년대 환경이 안 좋은 거라는 산지천에서 지금 환경이 좋은 산지천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책임감이 무거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산지천을 관리해 나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좀 더 지역 주민들과 주변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좀 더 이제 그 계도를 잘해서 아름다운 산지천이 계속 이어나가길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렇죠. 이 산지천 복개 걷어낸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역사입니다. 저는 산지천이 물이 흐르듯이 역사는 흘러가고 그 역사는 미래로 또한 흘러갑니다.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은 이쪽에 이 고시주택이라든가 뭔가 옛것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미래로 갔을 적에 우리 아이들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 그렇게 또 해야 하실 분이 또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기획자 입장에서 네. 산지천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으세요? 지금 그래도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주민분들의 의식이나 그리고 또 행정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공간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방송 프로그램처럼 그 공간 안에 콘텐츠가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관광공사,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이러한 행정에서 전시나 공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하고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이 좀 잠시 멈춤을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면은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또 새로운 또 재미있는 또 볼거리가 풍성한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산지천의 제주 역사와 문화의 물줄기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산지천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 사람들 중심의 산지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